루즈반샤드가 사슴에게 정신을 빼앗기다. 중국의 청년 왕 루즈반샤드가 어느 날 사냥을 나갔을 때의 일이다. 숲에서 사냥감을 찾던 루즈반샤드는 검푸른 반점이 있는 하얀 암사슴을 보게 되었다. 희한하게도 발목에는 황금고리가 끼워져 있었고 등에는 은실로 자수가 놓아진 노란 비단마이가 씌워져 있었다. 왕은 그 예쁘장한 암사슴을 보는 순간 잡고 싶은 욕심에 사로잡혔다. 그는 전력을 다해서 뒤쫓기 시작했다. 그러나 암사슴은 놀랍도록 빠른 속도로 날렵하게 달아났다. 그리고 어느샌가 먼지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그러나 왕은 암사슴을 다시 볼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계속 숲을 헤매었다. 마침내 암사슴을 다시 찾아낸 왕은 숨을 고르고 사로잡을 기회를 노렸다. 암사슴은 방금 전에 헐떡이며 뛰었던 까닭인지 연못가의 풀밭에 누워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왕은 암사슴에게로 슬그머니 다가갔다. 왕이 오는 것을 눈치챈 암사슴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연못 속으로 뛰어들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다. 왕은 황급히 말에서 내려 연못으로 달려가 그 주변을 샅샅이 둘러보았다. 물을 휘저어 보기도 했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암사슴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왕은 이 괴이한 사태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급히 왕을 뒤따라온 대신과 시종들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다. 왕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암사슴이 단순한 야생동물이 아니라 요정이었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사냥꾼들을 놀리려 암사슴으로 변신한 요정. 왕의 이런 판단에 모두가 같은 생각이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루즈반샤드는 한참 동안 연못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간혹 이유를 알 수 없는 한숨까지 내쉬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지내야겠어. 그 요정을 꼭 다시 만나야겠네. 요정이 연못에서 다시 나올 것 같은 예감이야. 왕은 평소에 신뢰하던 대신 무해쟁만을 남기고 모든 시종을 돌려보냈다. 그리고 풀밭에 앉아 하얀 암사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사냥으로 피곤해 지쳤던 왕은 잠시 휴식을 취하고 싶었다. 무해쟁, 졸음을 견딜 수가 없구만. 잠시 잠을 잘 테니 그동안 연못을 잘 지켜보게. 절대 연못에서 눈을 떼어서는 안 돼. 무엇인가 나타날 조짐이 보이면 즉시 나를 깨우게. 무해쟁 역시 무척 피곤해 지쳐 있었지만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눈을 부릅뜨고 연못을 지켰다. 그러나 무겁게 내려앉는 눈꺼풀은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잠시 후 연못가에서 들려오는 감미로운 음악 소리에 그들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잠을 깨었다. 눈을 떠보니 찬란하게 빛나는 궁전이 그들 앞에 우뚝 서 있는 게 아닌가. 왕이 무해쟁에게 속삭이듯 나지막이 물었다. 대체 어찌 된 건가? 우리 귀에 들리는 음악 소리는 무엇인가? 그리고 저 궁전은? 폐하, 저것은 마법의 장난입니다. 이 연못에서 머무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 궁전은 못된 마법사가 폐하를 잡으려 놓은 덫이 틀림없습니다. 그럴지도 모르지. 그렇다고 내가 물러설 것 같은가? 왕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다. 좋아, 저 궁전으로 가보세. 대체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확인해 보자고. 나를 말릴 생각은 말게. 자네가 겁을 줄수록 내 호기심만 더 자극할 뿐이야. 왕이 그렇게 모험을 하겠다고 나서자 무해쟁도 왕의 계획을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다. 그들은 궁전을 향해 한 걸음씩 내딛고 마침내 성문 앞에 도착했다. 성문은 열려 있었다. 널찍한 마당을 지나 도자기 조각으로 바닥을 깐 방으로 들어갔다. 금란으로 짠 양탄자가 깔려 있고 긴 의자가 곳곳에 놓여 있었다. 은은한 향내가 코끝을 기분 좋게 간지럽혔다. 아무도 없는 그 방을 지나 그들은 다른 방으로 들어갔다. 온갖 보석으로 치장한 젊은 여인이 옥좌에 앉아 있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50여 명의 하녀들이 둘로 나뉘어 노래를 부르고 뮤트를 켜고 있었다. 모두가 장미빛 토박단에 진주구슬로 장식한 옷을 입고 옥좌 앞에 나란히 서 있었다. 루즈반샤드는 이제껏 그처럼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은 적이 없었다. 그처럼 가슴에 파고드는 뮤트음을 들은 적이 없었다. 하지만 옥좌에 앉은 여인에 비하면 모두 하찮게 여겨졌다. 하녀들은 루즈반샤드를 보자
음악을 멈추었다. 루즈반샤드는 정중히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방 한가운데로 걸어가 젊은 여인을 향해 입을 열었다. 중국의 왕을 첫눈에 사로잡은 아름다운 여인이여, 내 가슴에 강렬한 인상을 남겨놓은 경이로운 요정이여, 당신의 이름을 내게 가르쳐 주오. 그 여인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저는 사자까지도 쫓아낼 수 있는 암사슴입니다. 오늘 당신을 피해 연못으로 뛰어들었던 암사슴도 바로 저였답니다. 아, 이렇게 변신한 당신의 모습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소? 내 사랑을 어쩌란 말이오? 지금 당신의 모습이 거짓된 모습이 아니란 것을 내가 어찌 확신할 수 있겠소? 이 모습이 제 본 모습이랍니다. 그래요. 저는 마음대로 모습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변신이 마법의 힘은 아닙니다. 제가 마음대로 모습을 바꿀 수 있는 힘은 태어날 때부터 하늘에서 물려받은 능력이랍니다. 이렇게 말하고 여인은 옥좌에서 내려와 왕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왕의 손을 살며시 쥐고 다른 방으로 안내했다. 산의 진미가 준비된 식탁이 마련되어 있었다. 그녀는 왕과 무해쟁에게 의자를 마련해주고 자신은 그 사이에 앉았다. 무해쟁은 무엇인가 불길한 일이 왕에게 일어날 것만 같은 예감에 초조한 기분이 들었다. 그러나 젊은 왕은 여인의 아름다움에 완전히 취해버려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다. 왕이 여인에게 고기를 떼어주려 하자 그녀는 살며시 왕의 손을 밀어내며 말했다. 두 분만 드세요. 저희에게는 향료의 향내와 고기의 냄새가 양식이랍니다.